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워낙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 이 사람은 더 이상 자격이 없다라고 외치는 그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외침을 들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예. 스스로 답해라. 너 사실이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특검이 수사해야 된다라고 했죠. 예. 그래서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빠르잖아요. 지금 특검이 부순찬 정청래 의원부터 무고죄로 엄정 처벌해라. 이렇게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네. 무고죄. 네. 제가 말했잖아요. 이거는 그냥 이기는 게임이라고. 네. 그리고 이제 이 무슨 말 저희로서 토시 부자연스러워서 믿음이 1도 가지 않는 0.1도 가지 않는 이 한덕수, 조희대, 정상명, 이 김충식 이 모임 제기하고 또 변론으로 지금 어제까지 오늘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선출 권력이 우위다, 서열이 있다. 이 논란 거기에서 이제 파생된 그러니까 대법원은 꿇어. 대법원은 우리 입법 권력 앞에서 함부로 하지 말고 몸을 낮춰. 제가 표현을 좀 이제 바꿨지만 이 논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파면한다라는 주문을 읽었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오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분은 소위 진보 성향이고 윤 대통령 파면의 그러니까 파면의 의견을 가장 앞에서 개진했고 그거를 이끌었던 사람이고 이재명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 사법 연수원 동기인 사람인데 이분도 임명 권력보다 선출 권력이 우위다 이런 오늘 라디오의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서 헌법을 한번 읽어보셔라.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셔라. 형배님. 네, 문형배 네. 그 헌법재판소장 네네. 직무대행도 헌법 한번 읽어보시라. 그게 제 대답이다. 우리의 논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사법부의 권한 역할에 대해서도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이다. 당연히 사법부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로 불편하게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문형배 권한대행도 전 권한대행도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이자 이재명 대통령과 심정적으로 매우 가까울 것으로 보이며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이끌었던 소장을 직무를 했던 그 문형배 전 재판관이 보기에도 이 논란은 헌법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대통령 선거로 뽑잖아요. 예. 국회의원들도 선거로 뽑아요. 예. 그러면 그 논리대로라고 하면 판사도 선거로 뽑아야 되겠네. 그러네요. 그러면 똑같이 선출 권력이니까 삼권 분립이 된다고 보겠네. 판사를 선거로 뽑는 나라는 없잖아요. 판사를 선거로 뽑아가지고 재판하는 재판을 뭐라고 하냐면요. 예. 인민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다. 네. 그럼 뭐랑 왜 판사를 선거로 뽑지 않고 시험으로 뽑습니까? 저도 시험 붙었는데 판사가 못 됐어요. 안 됐나 못 됐나 어쨌든 왜 그렇습니까? 판사는 사법시험 합격하고 저희 때는 예. 그중 연수원에서도 성적이 우수해야지 판사로 임용이 됐어요. 예. 왜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판사로 임용을 합니까?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게 어려워서 그래요. 예. 네. 법이 어려워서 그래요. 아.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판사하면 김민서 우리 차장님은 내가 좋아하니까 승소. 뭐 장국장은 뭐 이렇게 생겼으니까 패소. 생긴 거 갖고 왜 그래요, 근데? 그래요. 제가 어쩔 수가 없으니까 예. 생긴 거 갖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그렇습니다. 이게 뭐 판사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다가오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컨대 서울대 병원의 교수를 그 선거로 뽑는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런 의과대학 나오지 그러네요. 않고 막 그랬는데 이쁘게 생겼으니까 교수를 뽑읍시다. 좀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좀 뭐 이렇게 공부 잘하고 의학적인 그런 능력이 출중해도 뽑지 맙시다. 그렇게 뽑아놓으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아프단 말이에요. 네. 제가 김미선 차장을 서울대 의대 교수로 뽑아줬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제가 맹장염 걸려가지고 맹장 수술해야 되는데 김미선 교수 앞에서 제가 눕고 싶겠습니까? 아니요. 그거랑 똑같은 마취가 거라고요. 된 순간까지 저항을 하시겠죠. 김미선은 안 된다고 하시면서.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한 말씀만 더 예. 드리면 네. 그렇기 때문에 사법권은 선출직으로 해서 뽑을 수가 없는 거고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법부에다가 삼권 분립, 입법권, 행정권과 동등한 권력을 주는 거는 체크앤밸런스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기본적인 개념조차 없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입법부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퇴화하는 것이 아닌가. 옛날에 퇴화. 어떤 회장님이 그랬잖아요. 네. 기업이 2류, 그다음 공무원 3류, 그다음에 정치는 네, 4류라고 그랬는데 지금 정치는요. 제가 봤을 때 4류도 아니고요. 40류도 안 돼요. 40류. 제가 봤을 때 하류, 하수구. 저질? 네,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호텔을 해도 이렇게 호텔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판결, 어떤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판결. 그게 수천 년 전에 그 인기나 이렇게 투표로 해서 했던 게 도편 추방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스에. 그만도 못하게 가고 있는 수천 년 전으로 가고 있는 이 상황. 의원분들이 좀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반성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가짜뉴스 근거도 없는 가짜뉴스에 휘둘리실 겁니까? 그러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대법원장 그리고 우리 법원 흔드실 겁니까?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예. 아까도 특검의 상황을 짚어주셨는데요. 특검은 선을 긋고 있는데 예. 지금 이 선을 긋는 이유가 뭐겠어요? 뭐든 나오면 특검에서 처리해, 특검에서 처리해. 그리고 이것도 특검에서 처리해. 지금 주진우 의원도 그러잖아요. 정청래부터 특검에서 처리하고 부승찬도 특검에서 처리해. 특검이 지금 쓰레기통과 좀 이런 표현 그렇긴 한데 심부름센터처럼 됐어요. 특검이 이미 권위를 잃는 그 수순으로 가고 있다. 네. 그러면서 뭐 그렇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가 특검이 뭘 만들면은 그걸 뭐가 또 정리할 듯이 뭐 특검이나 재판부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희화되고 정치권에서도 발언을 하는 것의 기저를 보면 특검 비웃고 있어요. 네가 해봐, 네가 해봐. 여러분 보시기에 이렇게 이 지금 이 의혹, 이 시나리오가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상당히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이게 실제일 가능성은 0% 수렴하는데 그래도 혹시 의심스러우시다면 그래도 뭐 있는 거 아닐까? 그게 걱정이 되시거나 의심스러우시다면 이 정황을 보시면 돼요. 지금 MB 그 소위 레거시 미디어 중에서 MBC 정도 말고 이 의혹 제기를 그렇게 강하게 보도하는 곳이 있는가? 그런 곳이 거의 없다는 것. 그리고 심지어 그렇죠.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특검도 지금 웬만하면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도 지금 그걸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그 사안을 아주 엄중하게 보고 있다. 우리가 뭐 이를테면 근거가 나오는 대로 증거가 잡히는 대로 뭐 소환하거나 수사해서 이 의혹을 국민적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 뭐 이렇게 나옴직도 한데 그 고발장은 들어왔어요. 고발장 들어왔는데 그거 아직 그 정도 사안 아닌데요. 모르겠는데. 이거는 특검에 보기도 이거는 이게 아우. 물건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지금 막 그러니까요. 뻥튀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이 언론에 나오는 여러 양상이나 특검의 이 대응을 보시면 이 사안은 결국은 정말 태산명동 서일필처럼 쥐 한 마리도 안 나오는 상황으로 끝맺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이런 사안을 이렇게 계속 부풀리는 집권 여당, 특히 더더군다나 지금 트럼프의 쓰나미가 대한민국 경제를 덮칠지 모른다는 이 중차된 순간에도 조이대 몰아내자 그리고 이 의혹 부풀리기에만 몰두하는 집권 여당의 행태는 참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